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제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를 하고 있냐면요, 그 베이직 툴, 베이직 스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 5주차 때요, 여러 가지 툴과 스킬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네, 요번 6주는요 비교적 쉬워요.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툴이 더 남았는데요. 그 로직 툴이랑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길게 안 한다고 했냐면, 원래는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 사실은 케이스를 주고 하나를 이렇게 팀워크를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안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생략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현장감을 살려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는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직 툴이랑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내용은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로직 툴인데요. 툴이 같습니까? 툴이 같나요? 나무죠, 그죠? 예. 이제 나무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뿌리 몸통이 있고 여기서부터 가지들이 쭉 뻗어나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뻗어나가죠. 그 로직 툴이 영어로 이걸 논리나무라고 하는데요. 잠깐 볼게요. 어떤 주제를 미스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점차 비중이 낮은 것으로 옮겨가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분해 정리하는 기술이래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딱 생각나는 거 없나요? 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프라모델 조립식 생각나시죠? 그거랑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건 여기부터 시작되겠죠, 그죠? 여기부터, 뭐 몸통, 그죠? 바디, 뭐 예를 들면 무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다 하나하나씩 붙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구성을 이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뭐 로봇을 만든다는 거죠. 뭐 전함을 만들거나, 그죠? 프라모델 비슷해요. 마치 조립 도면과 비슷하죠. 그거 비슷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분류할 때요,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도 똑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당연히 겹치면 안 되지. 중복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빠진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빼먹고 일로 오면은 뭐가 또 빠져.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아니 뭐 큰일 날 것까지는 없지만 조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혹시 프라모델 조립 안 해보신 분들은요, 혹시 가구 조립해 보셨나요? 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케아라는 데 가면은 이제 조립 가구 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꼭 이 로직 추리대로 해야 돼. 중간에 이제 이거 뭐 빼먹으면 뒤에 가면 안 맞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항상 미스가 적용돼요. 뭐냐면 중복돼서도 안 되고요, 빠진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 해결을 놓고 이렇게 로직 추리를 그리는데, 이 로직 추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복,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로직 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은 문제를 정의하거나 현상을 파악하거나 해결책을 구조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특히 인과관계가 핵심은 여러 단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로직 추리입니다. 그래서 로직 추리에 관한 정의는요, 주어진 문제 또는 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하부 과제들을, 로직 추리가 나무니까요, 나무 모양으로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로직 추리는 문제를 본원적 문제에서 해결해 보자는 기법이죠, 그죠? 맞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결하지 안 되니까 이런
그 로직 추리를 써가지고 해결하는 거고, 근원적인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해야 할 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 추리를 정의했고요. 뭐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 딱 보면은 뭐가 빠졌다 안 빠졌다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가구를 조립하는데 처음에 이게 없다고 할게요. 처음에 쭉 부품들이 나오죠. 부품들을 딱 놨는데 빠졌어. 그러면 가구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건담을 만드는데 프라모델에서 로버트 건담을 만드는데 처음에 팔, 다리, 몸통, 무기 해가지고 처음에 쫙 조립하려고 늘어났는데 몇 가지가 빠졌어. 이러면 조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로직 추리를 사용하면은. 그래서 중복이나 누락을 미연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로직 추리의 최대 장점입니다. 딱 비주얼하게 딱 눈에 띄잖아요. 그죠? 예. 이런 면에서 당연히 원인이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점도 당연히 장점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렇구나. 어떤 해결책을 저렇게 로직 추리를 그리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직 추리식으로 쫙 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돼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 결과라고 하면 인과관계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이게 바로 로직 추리의 장점입니다. 자, 로직 추리는요, 이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하고요. 예, 뭐 동일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 나무를 생각할 수 있다. 뭐 유연성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작성 방법은 뭐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어떤 그 기준을 정하고요.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뒤에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여러 그 논점들을 당연히 미시로 분해해야죠. 미시 방금 배웠죠? 중복돼서도 안 되고 누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비주얼라이즈하게 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중요한 기준을 당연히 앞으로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세부 사항들이 모여서 그 다음 오고 세부 사항들이 모여서 그 다음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 단계라는 게 문제 해결 단계다 보니까 중요한 기준을 당연히 앞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논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비주얼하게 나타내 봤어요. 예, 다 미시가 적용되죠? 맞죠? 우리 미시라는 게 뭐였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와, 영어도 되게 어렵다, 그죠? 사실 exhaustive 이런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예, 상호간에 중복되지도 않고 전체로서는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로직 추리의 기본 개념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컨설팅 펌들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뭐 그래서 맥켄지에서 개발했고요. 예, 컨설팅 펌에서 쓰는데 뭐 누가 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뭐가 빠졌는지도 명확히 드러나고요. 인과관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이게 바로 로직 추리입니다. 그 이제 예를 좀 뭐 들어보면은 사실 저는 카드를 못 쳐요. 예, 카드를 사실 못 치는데 이게 그죠? 카드 보면은 조커 있죠. 예, 조커 다 빼고요. 예, 조커 제외하고 이제 카드가 52장이래요. 52장인 건 저도 조사해보고 알았습니다. 52장을 미시 기법으로 구분해보자라는 건데, 자, 그죠? 이렇게 구분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돼요? 예, 검정색 카드, 붉은색 카드 이렇게 되겠죠. 예, 실제로 카드 못 쳐도 한번 보세요. 저도 말씀드린다만 그 카드 놀이 할 줄 몰라요. 저도. 하지만 그림 보면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검정색, 붉은색. 그죠? 일단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모양별로도 나무 모양. 그죠? 클로버, 하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숫자도 있어요. 보니까 1, 2, 3, 4, 5서부터 10하고 뒤에는 이제 J, Q, K 이렇게 구분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잘 구분이 됐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요. 자, 이 카드에서 빠진 거 있나요? 조커 빼면 빠진 거 없어요. 중복되는 거 있나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미시를 가장 잘 이렇게 로직 추리로 구현을 잘 해놨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분류나
아니면은 원인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로직 추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말씀드렸듯이 빠져서도 안 되고 중복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나무의 용도 명칭은 물론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그 로직 추리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문제 규명형. 자,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실패해. 그러면 원인이 뭘까? 이거를 하면은 Y 추리예요. 원인 규명이요.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살을 못 뺄까? 그럼 원인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로직 추리가 이제 원인 규명형 Y 추리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라는 건 이제 how 추리죠. how 추리. 그러면 어떤 과제가 있는데 해결책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돼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what 추리도 있고 솔루션 추리도 있고요. 뭐 체크리스트 추리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한 건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여기 그 what 추리에도 해당이 되겠죠. 뭐냐면 이제 작은 요소들을 쫙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구 조립도 사실은 여기에 가깝죠. 여기도 가깝고 사실 체크리스트에도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 규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쓰거나 그리고 뭐 가구 조립하거나 그 다음에 프라모델 조립할 때도 이렇게 이런 모형들을 쓴다는 거죠. 자, 보통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정상적인 그 수업이었다면 사실 케이스로 주고서 뒤에 나오는 이제 브레인스토밍까지 해서 실제로 조를 나눠서 브레인스토밍해서 요거를 실제로 로직 추리를 그려보는 일들을 하는데 뭐 저 혼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그냥 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하나 놨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연합뉴스 기사예요. 그 이게 전혀 그 기상청에서 예측했는데 예측이 다 빗나가가지고 뭐야 이거 그 비 엄청 많이 와서 피해 많이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기상 예보가 안 맞을까? 라는 거를 분석해 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이제 솔루션 추리예요. 솔루션 추리라는 게 이제 여기죠, 그죠? 여기 그 솔루션 추리 어디 갔어? 원인 추리 여기 솔루션 추리. 솔루션 추리일 수도 있고 원인 규명 추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 더 쓸 걸 그랬다. 솔루션 추리일 수도 있고 원인 규명 추리일 수도 있는데 자, 왜 안 맞을까? 라는 거를요. 사실은 뒤에 말씀드릴 건 미리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일단은 왜 안 맞을까라는 여러 가지 사실은 말이 나오겠죠. 이것들을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나왔죠.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사실 있는데 어쨌든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샀죠. 왜 안 맞는 거야? 어쨌든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또 다른 의견으로 하나가 기상 정보 자료가 부족하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예보관의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운영 시스템 문제가 있다. 등등등등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분류를 하죠. 이걸 분류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거 솔루션 혹은 원인 Y라고 그랬죠. 그죠? 원인이니까 자, 왜 안 맞을까라는 거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하는데 똑같이 미시가 적용이 돼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빠져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누락이 돼도 안 되는 거고요. 빠져서 안 된다는 거 똑같고 그리고 중복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왜 빗나갈까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시스템 문제, 정보 문제, 설비의 문제, 예보관의 문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더 가면은 수집 시스템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해석 시스템에 문제가 있냐. 정보는 양적이야 질적이야? 여러분 여기서 봐요. 정보, 양적, 질적 이렇게 나누면은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중복돼요? 중복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설비 문제일까? 설비가 그러면 두 가지잖아. 컴퓨터 문제야 아니면 그 외의 문제야? 이것도 컴퓨터 그 외. 뭐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예보관은 의지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은 역량이 부족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채워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게 있어. 그럼 사실은 다른 게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사실은 다 들어간다면 빠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중복된 게 없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아, 왜 날씨가 안 맞는구나 라는 게 명확히 다 보이죠. 원인이. 왜 일기예보가 안 맞을까? 사실 시스템 오류가 많다. 그죠? 시스템적인 문제로 최신 시스템도 아니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분석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리고 예측성이 떨어져. 이건 해석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뭐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위성 정보가 부족해. 그럴 수 있죠. 우리 기상위성이 뭐 하나 아니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면 미국, 일본은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위성 정보가 부족한가? 아니면 지상 정보가 부족한가? 질적 측면에서는 현재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 신뢰성이 미흡하다. 컴퓨터 문제에서는 용량이 떨어질 수 있고 고장이 자주 나고, 컴퓨터 이외에는 뭐 최신 설비가 아니라든가 성능이 떨어지다든가. 그럼 예보관이 문제일까? 의지 문제면은 도전 의식이 약하다든가 동기부여가 약하다든가, 뭐 역량 측면에서는 설비 운용 능력이 취약하다든가 예보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분석을 하면 사실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다 분석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로직 추리를 잘 그려놨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게 로직 추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회하니까 어때요? 예, 명확한 사실은 솔루션이 나오죠. 왜 안 맞을까에 관한. 이게 로직 추리입니다. 케이스를 이걸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보통은 팀플레이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요. 예, 보통은 이제 펜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A4 용지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왜 사람 빠지는 거야?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맞죠? 예,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솔루션 혹은 예, Y 추리예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예, 제가 Y 추리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예. Y 추리죠? 이거는 명백히 Y 추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제가 시간을 좀 오늘은 단축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었으면 이렇게 팀 나누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브레인스토밍도 실제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로직 추리도 한 번씩 그려보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뭐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니, 늘 실패하는 건 아니고 가끔은 또 성공도 합니다. 예, 가끔도 성공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실패도 하고. 그럼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그려보면 아, 내가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를 그 분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의지 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의지도 충만하고 그랬는데 정보가 부족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의지도 있고 정보도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체질적인 문제야 이거.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뭐 정보를 가지고 해도 나 원래 빠지는 체질이 아니야. 이거는 원래 유전적인 문제야.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로직 추리 하부에는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죠? 말씀드렸듯이 미스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빠져서도 안 되고 예, 누락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중복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예. 자, 뒤에는 쉬워요. 이 베이직 툴스 앤 추리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브레인스토밍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이란 말은 보통 요즘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도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머리란 얘기고요. 스토밍이라는 게 이제 폭풍이란 얘기인데요. 그죠? 이 브레인스토밍은 유명한 용어예요. 이렇게 그 뭐 뉴스에도 나오죠. 브레인스토밍 나선 삼성전자 사내 자유토론 확산.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자유토론. 뭐 사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일사불란한 조직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좀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이고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이 부족하니까 이걸 한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뉴스 제목에도 나올 정도로 뭐 일상적인 용어고요. 사실은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이제 이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20세기예요. 1938년에 뭐 처음 시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과 스톰, 뇌 폭풍을 일으켜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막 한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고 뭐 굳이 연역을 따진다면 뭐 400년 전에 인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네. 뭐 이렇게 따지면 조선 시대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몇 가지 이렇게 짚고 그 정리를 하는데. 브레인스토밍 개념은 여러 사람이 창의롭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결합해서 개선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법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뭐 종류로 따지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브레인 라이팅, 카드 브레인스토밍, 뭐 역 브레인스토밍, 뉴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 그냥 소개는 안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 발상 기법이다 하고요. 이거는 중요해요. 브레인스토밍의 최대적인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조직에 이사가 나와가지고 야 직원까지 다 모여봐. 직급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의사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데 되게 처음엔 다 침묵하잖아요. 그죠? 왜요? 아씨 괜히 뭐 잘못 말했다가 뭐 찍히면 어떡해. 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또 이렇게 쪽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은 거기 속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 자체가. 그래서 경직적인 문화에서 브레인스토밍은 처음에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괜히 잘못 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적은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두려움이고요. 그 기본 전제는 많은 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수많은 양에서 그 좋은 질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선 발상 후 판단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러 아이디어가 해서 즉석에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 판단 나중에. 그래야지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안 한다. 그죠? 나중에 한다. 일단은. 자, 4가지 원칙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비판 금지야. 이게 아까 말한 두려움을 유발해요. 비판을 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삼성전자 상무가 다 모여가지고 야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하는데 누가 의견 냈더니 막 쪽을 줘. 야씨 그 의견이라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판 금지. 감정의 장벽을 제거하는. 그래서 두려움증을 유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최대적이니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숫자가 1, 2, 3, 4 되는데 자유분방한. 그죠? 같은 맥락이어가지고 같이 1번을 놨고요. 질보다도 양을 추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개선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이어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로직 추리를 그려본다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사실 브레인스토밍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은 이 결합하고 개선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과 로직 추리는 제가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이게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판 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반응들이 좋고 나쁘든 다 수용해요. 평가는 보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견 내는 중간에 평가를 하게 버리면은 당연히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유분방해야지 이렇게 그죠? 팽창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판적인 분위기에서 수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보다 양 추구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디어 수는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아이디어 수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곡선을 따르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질보다는 양을 추구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의견 내는 거 보니까 이게 공통적이구나.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되는구나. 라는 게 사실 좋은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이제 로직 추리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그 쓰는 예가 되게 많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때 뭐 기능 개선하는 거라든가 혹은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지? 혹은 뭐 직원 사기를 어떻게 향상시킬까? 혹은 뭐 지식 경영을 활성화할까?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거를 그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은 먼저 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팀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회의 방법을 진행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누가 회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단계로 하는 게 팀 구성이고요. 2단계로 하는 게 거기서 뭘 뽑아내면 한 명 사회자를 뽑아야 돼요. 혼자만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을 사실은 뭐냐면 적절히 여러 구성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제와 회의 방법 진행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디어 도출해서 그룹핑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로직 추리 내에 이제 브레인스토밍한 걸 끼워 넣으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평가 순위. 여러분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스토밍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 하는 거죠. 중간중간 평가라면은 두려움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사례들을 한번 해놨는데 이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사례들은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의견 제시들이 딱 돼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렇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소개하면은요. 실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요. 주제를 미리 줘야지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하이브리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요. 뭐 상식이겠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한 대학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MBA 스쿨 중에 유명한 와튼 스쿨이라는 데서 실험한 적이 있는데 단체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논하기 전에 참가자 개개인들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을 먼저 주는 거예요. 주제를 주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훨씬 더 낫겠고요. 그래서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가끔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하는 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미리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주제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오래 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해결 솔루션을 제기하라라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그 주제를 주고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뭐 아이디어 수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그 최종적으로 이제 스킬 다 했고요. 저희 이제 스킬까지 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로직 추리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다 6주에 걸쳐서 여기까지 배운 겁니다. 자, 그 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30분 됐네요, 그죠?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